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지금 연일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시는 이유를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 듭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하는 온갖 전국 행사들이 저는 이 각종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하셔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비 일학이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한 금액이 무려 83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제정신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걸까요? 40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사전 선거운동, 관건 선거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는 아나무인입니다. 23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윤 대통령 발언과 정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4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831조 1,707억 원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24년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656.6조 원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뛰어넘는 공약을 남발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말한 정책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일 뿐인 거죠. 이는 언급한 사업의 투자 금액, 총 사업비, 정책 예산 등을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 합산한 것으로 세제 혜택이나 향후 계획 등을 모두 반영한다면 약속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총선에 개입하는 대통령을 익히 본 적이 없는데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다 못해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추가된 겁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이 이에 해당될 텐데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공천에 반발하는 지역 세력의 정치 공작에 당하고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언론에 언론 공작을 당했을 뿐입니다. 공정한 경선 결과가 경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사상 국민 모두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조용한 공천이랍니다. 정말 조용한 공천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요. 29일 예고된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즉 쌍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제대로 된 공천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국힘당. 이는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아보자는 꼼수인데요. 아직까지 지역구 컷오프 명단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울어진 여론이 조용한 공천, 헌신과 희생이라는 미사구어를 사용해가며 국힘당을 빨아주기에 정신이 없는데요. 반대로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천 학살, 공천 참사라는 묻지마 기사로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뭐가 조용한 공천이고 또 뭐가 공천 참사일까요?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랄까 내홍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사 앞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뭐 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던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경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억울한 경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확정해 놓은 특별 당규에 따라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충실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금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힘당 당사 앞에만 가봐도 공천 갈등, 내용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까요? 국힘당 공천 심사에 탈락한 당내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23일 국힘당 여의도 당사 앞은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말이 좋아 시끌벅적이지 아수라장,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뭘 믿고 조용한 공천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걸까요? 부산 4.39 공천에 탈락한 송숙희 예비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힘당 당사를 4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송 예비 후보는 30년간 당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사상을 위해 땀을 흘려온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정치 롤모델 송숙희를 버리고 김대식 후보를 특혜 공천하는 게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천 심사가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단수 공천을 철회해달라,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삭발식을 진행한 송 예비 후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당사에 들어가지 못하자 한 위원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는데요. 실제로 장제원 의원의 측근인 김대식 후보 단수 공천을 놓고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간 1시간 넘는 격론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뭔가가 있는 거죠.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공천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이 반발하며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컷오프 발표는 없었지만 경기 포천 가평의 최춘식 의원과 경북 경산 윤두현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배제된 서울 강서을의 박대수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사퇴했는데요. 국힘당은 내일 19곳을 시작으로 지역구 경선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조용한 공천은 없다는 신호탄인데요. 제발 한 위원장은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깐족거리시기 바랍니다. 뭐 일정 그 언론 부분에서 이제 감동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천의 핵심은 저를 비롯한 이 공천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시스템 공천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양보할 수 없는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저는 감동은 그 두 비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공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심 없이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온 장영하 변호사, 장영하 후보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충남 당진에 단수 공천된 정용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 여론조사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인해 복권돼서 출마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당의 특히 안방격인 아랫목에 단수 공천됐는데 주진우 전 대통령 비서실의 법률비서관, 주진우 후보는 부산 해운대구 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후보는 경기 용인시병 지역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에 단수 공천된 심재돈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의 대표적인 특수통 라인
라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네요.